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의왕까지 가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받아서 오늘 좀 미팅이 많아서 낮에 한참 돌아다니고 타고 다니고 또 의왕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꽤 되잖아요. 타고 오면서 보니까 멀미가 나. 멀미가. 그래서 내가 투싼 하이브리드에서 살짝 났던 멀미가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는 되게 심했어요. 멀미가. 전에 내가 소렌토 2.2 디젤 사륜할 때는 차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저번 주에 리뷰하고 이번 주에 영상이 나가는데 너무나 멀미가 심한 거야. 그 차주분한테 물어봤더니 차주도 자기도 기아차를 5번째 샀는데 이번에 정말 실망했다. 근데 살살 달리면 조용하고 너무 좋은데 달릴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오래 탔는데 멀미가 나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꽂힌 거지. 이거 왜 이래? 이제 막 느끼면서 타기 시작한 거 막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자, 현대 뉴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인 판매량이라고 뭐 여기저기서 그랜저의 판매량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하이브리드도 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고래 봤더니 사람들이 그랜저를 왜 사나 내가 쭉 보니까 사람들이 그랜저를 많이 사는 데는 물론 그랜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소나타 살 돈에 조금만 보태면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 그랜저가 가격을 조금 낮게 잡았죠. 그 기본 깡통 모델을. 그리고 이제 2.5 엔진이 들어가면서 스마트 스트림이 들어가면서 단가가 많이 좋아졌어요. 판매 가격이. 그리고 소나타는 많이 비쌌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그랜저가 잘 팔리는 거는 플래그십이라는 네이밍을 갖고 있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보통 중년들 남자들 그랜저 그러면 일단 좀 좋게 보잖아요. 그랜저라는 브랜드 네임이 꽤 괜찮단 말이에요. 그랜저라는 네이밍 자체 우리나라에서 잘 성공적인 브랜드 네이밍을 한 거니까. 그리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큰 중형차. 그냥 중형차도 아니고 큰 중형차. 소나타랑 같은 플랫폼을 쓰더라도 그랜저는 좀 더 크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는단 말이에요. 2000cc 이상의 V6 인라인 4기통 디젤 2.2 하이브리드 엔진. 엔진 라인업도 꽤 짱짱해요. 쓸데없는 엔진 막 고성능 엔진 막 이런 게 아니라 V6의 직렬 4기통의 디젤 2.2의 하이브리드도 1.6 터보가 아닌 배기량이 넉넉한 MPI 엔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엔진 라인업도 꽤 괜찮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무난한 파워트레인, 일단 미션이 괜찮죠. 미션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잔고장이 별로 없는 미션이 들어가 있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오늘 커피를 많이 먹때 음악 좀 잠깐 듣고 있어봐요. 자, 거기다가 넓은 실내 공간, 가격 대비 고급진 인테리어. 자, 여기까지는 개꿀이야. 이래서 이제 그랜저가 엄청 팔리는 거야. 그래서 판매 1등 한 거죠. 현대자동차의 전체 라인업에서 가장 많이, 아반떼보다도 많이 팔린 차가 그랜저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랜저가 많이 팔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 그랜저가 이렇게 된 거는 IG 그랜저의 성공의 후광에 있어서 뉴 그랜저가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IG 그랜저가 왜 좋았어?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그리고 IG 그랜저 나왔을 때 노사장의 리뷰도 한몫했죠. IG 그랜저는 정말 완성도가 되게 높았어요.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직접 운전하면서 이 차에 세팅을 잡았기 때문에 주행성이 굉장히 탁월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차치고는. 자, IG 그랜저는 맥주만 형님이 터치가 딱 들어가면서 엄청난 주행 성능이 으뜸이었는데 뉴 그랜저에 와서 그런 주행 성능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일단 IG 그랜저에서 차체만 살짝 늘렸고 뒤에 댐퍼만 바뀌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IG 그랜저의 어떤 맥주만 형님의 손길이 없어지진 않았죠. 하지만 IG 그랜저보다는 약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그때 2.5 탔을 때가 오히려 더 괜찮고 V6는 너무 무거워서 안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V6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안 좋다. 근데 이게 내가 IG 그랜저를 했을 때는 V6 엔진을 했을 때 무거워서 안 좋다는 말을 안 했어. 근데 뉴 그랜저 나와서 리뷰했을 때는 내가 이 차체가 휠 베이스가 40mm 길어진 거를 그렇게 크게 염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운전하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개망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거든요. 2.5를 했을 때 기존의 IG 그랜저에 비해서는 살짝 약하지만 차 괜찮다. 근데 V6를 했을 때 운동 성능이 2.5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뭘 생각을 못했냐면 내가 리뷰했던 IG 그랜저는 V6였단 말이야. 나는 얘를 4기통을 리뷰한 적이 없어. 그럼 나는 이거를 빗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 뉴그랜저 2.5를 빗대서 얘기한 거야. 2.5를 사라. V6는 무거워서 안 좋다. 운동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데 알고 봤더니 얘랑 엔진의 차이도 있었지만 뉴그랜저가 소비자들한테 더 인기를 끌기 위해서 뒷좌석을 더 넓게 뽑기 위해서 휠 베이스를 4cm를 늘렸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는 롱휠 베이스에 대한 운전의 재미나 안정감 있는 느낌의 세팅값을 갖고 있질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 차를 과거에 판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얘도 늘어난 차체에 앞에 엔진이 무거워서 내가 조종성이나 운전성, 주행성이 안 좋다 그랬는데 하이브리드는 2.5 이 엔진에 원래 맞는 밸런스에 앞이 되게 무겁죠. 그리고 얘네가 이 신형 그랜저를 만들면서 탄탄한 IG 그랜저의 주행 느낌을 소프트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현대가. 거기다가 맥주만 형님은 주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탄한 느낌의 고급진 승차감과 조종성에 세팅을 했지만 맥주만 형님이 손을 보지 않는 뉴그랜저는 부드러움에 이 포커스를 두고 뒤에 댐퍼 세팅을 바꾼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왜냐면 휠 베이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댐퍼 세팅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뒤에 댐퍼를 부드럽게 바꾸고 휠 베이스가 늘어나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요잉, 특히나 피칭이 엄청 심해요. 이 피칭이 심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멀미를 느껴요. 그리고 얘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앞쪽에 이 파워트레인이 일반적인 V6 4기통 디젤하고 다르게 미션이 일반적인 8단 미션이 아니잖아요. 얘가 들어가는 미션이. 얘가 들어가는 미션하고 미션 처음 시작 부분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플라이휠, 엔진의 플라이휠하고 미션 중간에 있는 전기 모터하고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꿀렁거림이 생겨요. 이 클러치가 어떻게든 부드럽게 기어 단수에 꿀렁거림을 주지 않기 위해서 클러치가 이 동력을 차단을 하는데, 그럼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이 바퀴의 디스크의 드라이브 샤프트가 엔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딱 잡았을 때 바퀴가 헐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이 클러치가 떨어지게 되면 엔진하고의 연결 부위가 떨어진 상태에서 바퀴만 브레이크가 잡게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가 클러치를 떨어뜨리고 붙으면서 동력에 연결해 주는데 얘가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얘가 작동을 해요. 왜냐면 얘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기어 단수를 내리거나 뭐 해야 될 때 이 클러치가 움직이는데 얘가 오토 컨버터가 아니기 때문에 덜커덕 움직이는 느낌이 나면서 바퀴가 덜렁거리면서 브레이크가 잡혀. 근데 그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구간이, 특히나 정체 구간인 올림픽대로 같은 데를 가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이때 이 덜렁거림이 파워트레인을 타고 차체로 진동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덜컥거리네 그랬는데 좀 되면 여기서 생기는 덜렁거림에 이 진동이 또 생기더라고요. 거기다가 40미러가 늘어났는데 뒷댐퍼는 부드럽게 세팅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 바퀴랑 이 바퀴의 거리가 길어지면서 여기서 생기는 꿀렁임이 차로 들어왔을 때는 엄청나게 큰 꿀렁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휠베이스가 긴 차들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뒷댐퍼까지 승차감용으로 부드럽게 해놨으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오늘 탔는데 완전히 내가 마탱이가 가는 거죠.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얘가 엔진이 살아나잖아. 배터리가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을 가면 배터리의 잔류량이 적어져요. 모터 개입이 많았을 때. 그러면 엔진이 살아나. 발전기를 돌려야 되잖아.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엔진이 되게 거칠게 도네? 이 엔진이 왜 이렇게 세게 돌지? 근데 RPM은 사실 그렇게 안 센 것 같은데 RPM 게이지가 없잖아요. 저기가 있으니까. 엔진이 되게 세게 도네? 아니, 시내 구간에서 가다서다 서 있는데 엔진이 하고 막 도는 거야. 불쾌해, 느낌이. 그러다가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찼나 봐? 그러니까 이제 엔진 RPM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엔진 RPM이 떨어지니까 공연비 때문에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RPM을 낮게 잡으니까 이제 시동이 꺼질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엔진이 푸덕푸덕 하면서, 그러니까 푸덕푸덕은 제가 좀 과장돼서 하는 거고, 이런 느낌 있잖아. 연료가 잘 안 들어가면 엔진이 시동이 꺼지기 일부 직전에 막 푸덕푸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공연비를 좀 세게 잡고 돌리다가 배터리가 좀 찼는데도 엔진이 돌아야 될 때는 얘가 이제
RPM을 적게 쓰려고 많이 쓰면 기름 먹으니까. 근데 이때 엔진 진동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좀 잘못 만든 거. 야 너네 근데 집중 안 하냐? 뭐 청아씨하고 너네. 자 그래갖고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휠 베이스를 40mm 늘렸는데 여기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현대자동차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후륜 대퍼와 이거에 따른 고급진 부드러운 승차감 때문에 뒷바퀴의 캐퍼시티 능력치가 너무나 물러진 거죠. 그럼으로써 요인과 피칭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고 맥주형의 부재. 맥주형이 지금 상용차 부문으로 갔잖아요. 맥주형님이 지금 차를 안 만지니까 현대자동차의 모든 주행 세팅들이 다 병맛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중량 배분에 대한 노하우 한참 부족하죠. 이거는 현대자동차를 욕할 게 아니에요. 현대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쌓기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오닉 5가 지금 휠베이스가 3000mm예요. 얘가 우리나라에서는 2급의 차는 아마 처음으로 휠베이스가 가장 길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 GMP를 썼기 때문에 뭐 길어도 상관없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 GMP도 현대는 처음 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고 여기에 3000mm의 휠베이스를 넣었다라는 건 내가 봤을 때 아이오닉 5는 불보듯 뻔하다. 멀미 작살 날 거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전기차기 때문에 윙하는 전기 소리와 함께 전기의 그 어떤 전파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아이오닉 5는 멀미를 유발하거나 주행에서 운전자가 느껴지는 이질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아이오닉 5가 많이 출고가 되고 나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과 엊그저께 금요일 날 했던 영상을 날짜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그때 성지순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 그럼 노사장은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겠죠. 나오지도 않은 차를 미리 깐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나서서 현대자동차에 홍보를 하면서 죗값을 받아야겠죠. 추고도 되지 않은 차를 내가 예측으로 까는 건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지금 까는 게 아니라 걱정에 우려된 목소리를 나타내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 이상 없이 너무 차가 잘 만들어졌다. 그럼 저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과만 하고 뺀질뺀질하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뭐 손상된 현대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